자, 우리가 77페이지 제 4장 물류관리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는 뭐 이제 한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 이제 문제가 정해져 있는데요. 문제 좀 있죠. 물류 쪽에 우리가 일반 유통 물류 일반 관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고객 서비스를 높인다는 거죠. 그만큼 어떻겠습니까? 비용을 또 최소화시킨다는 거죠. 비용을 또 최소화한다. 보통은 고객 서비스를 높이게 되면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상충관계. 그래서 트레이드 오브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류가 이제 비용을 줄이는 제3의 수입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물류에 대한 의의는 그냥 읽어볼게요. 물류의 의의. 최근 들어서 기업 활동에서 물류를 가리켜서 흔히 제3의 이익원 또는 제2의 품질이라고도 하나요. 물류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또한 드러커는 물류의 경제의 암묵대륙이라고도 하며 아직 제대로 개척되지 않은 기업 활동의 한 분야로 파악하고 있다. 물류는 아직 충분히 개척되지 않는 분야이므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획기적인 물류 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므로 매출액의 증대 제1의 이익원과 제조 원가의 절감 제2의 이익원에 대한 제3의 이익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물류 개념의 확대는 그냥 보시고요. 자, 로지스틱스가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물류라는 자체는 이제 3번에 보시면 로지스틱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물류의 기본 기능은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해서 수송, 배송, 보관, 포장 및 하역 내리는 것까지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이 로지스틱스는 밑에 뭐 여기가 있고요. 그 주석을 보고 그다음에 물류의 기본 기능을 이제 포함해서 물류 활동의 어떤 그 효율화와 관련된 제품 설계, 공장 입지를 포함한 생산 계획, 특히 사전 사후 서비스의 방법까지 포함한 관리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맨 밑에 가시면 기업 내 및 거래 관계에 있는 물자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단계에서 유통, 소비, 폐기, 그리고 환원 및 회수하는 광범위한 물류를 적극적으로 총괄하는 개념이다. 물류에 대한 기본적 기능은 수송활동, 보관활동, 하영활동, 포장활동, 유통, 강화활동 밑줄만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밑에 그 정리를 한번 보셔야 돼요. 물류에 대한 기본적 기능이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앞쪽에서 인격적인 불일치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은갈치를 이제 서울에 갑이 이제 사고 싶다. 그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은 이제 상적 유통이고요. 상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 두 번째 이 물류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생산과 소비의 장소적과 거리와 그 다음에 시간적 거리를 조정하는 기능. 가장 큰 기능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죠. 요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류에 대해서 그 물류에 대한 흐름이 있어요. 물류 관리의 영역과 내용별 합리화에 대한 방안을 이제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6가지 물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보는데 앞서서 다 배웠지만은, 자, 원자재를 자, 우리가 이제 생산자한테 조달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원단은 이제 옷은 원단이 필요할 거고 자동차는 강판 같은 게 필요하죠. 자, 이걸 조달 물류라고 그래요. 조달 물류.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달 물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자재 창고에서 생산자가 사내 물류라고 하죠. 사내 물류. 그래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정이 있으면 회사에서 생산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생산 물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매상, 소매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죠. 최종 소비자까지, 여기까지를 이제 판매 물류라고 하죠. 이건 이제 제품의 창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판매 물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문물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 쭉 오는 게 이제 순물류. 앞서도 배웠지만 포오더, 물쪽 흐름. 근데 세 가지가 역물류라는 거는 우리가 다시 역으로 가는 물류죠. 그래서 이제 폐기물류, 그 다음에 반품물류, 회수물류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생산자가 이제 자동차를 이제 리콜 제도라는 거 들어오셨잖아요. 회수 또 물류를 이제 리콜 제도를 또 도입해서 회수 물류를 할 수 있고요. 잘못된 걸. 그 다음에 소비자는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반품 물류를 합니다. 반환하죠. 반품 물류. 반환하는 거.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폐기 물류가 있겠죠. 그죠? 폐기 물류. 이런 것도. 그래서 6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조달 물류, 그 다음에 생산 물류, 판매 물류, 회수 물류, 반품 물류, 그 다음에 폐기 물류, 이렇게. 그래서 이제 6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 물류 같은 거는 이제 다시 여러 가지 이제 뭐 음료수를 먹었다든가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수집하는 또 사람이 있죠. 그죠? 폐기 물류로서 폐기를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회수 물류 같은 거가 이제 우리가 많이 빈병 같은 걸 이제 또 회수할 수가 있고, 폐기 물류를 이제 또 폐기해서 다시 또 회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빵 모듈을 다시 또 회수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물류는 원단, 옷, 그다음에 강판은 자동차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 때 조달 물류 생산자까지 가는 거고, 생산 물류는 어떻게 돼요? 차제 창고에서 제품 창고까지 어떤 여러 가지 공정이 있죠.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제1공정, 제2공정에 오셔서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물류라는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비스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그러한, 이 서비스를 높이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트레이드 오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천천히 한번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죠. 밑줄 치는 방식으로 갈게요. 자, 조달 물류가 있습니다. 조달 물류란, 자, 어떻습니까? 원재료나 부품이 공급자가 도매업자로부터 제조업자의 자재창고로 운송되어서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직전까지 물류 활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조달 물류와 생산 물류 사이에 각 물류 활동의 왕축 역할을 하는 또 보관 시스템이 또 존재하겠죠. 그다음 따라서 조달 물류는 물류 활동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재료 및 부품 및 구매, 자재 창고의 어떤 보관, 효율적 자재 관리 등에 중점을 둔다는 건 밑줄. 조달 물류는 물적에 대한 공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또는 더 단순하고 자재 관리라고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달 물류의 합리적인 과제는 거기 보시면 이제 리드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문해서 입고까지가 리드 타임이죠. 리드 타임. 그래서 재고 관리나 운송 체계 우리가 정비, 품질과 정확성 유지 등이 이제 그거고요. 자, 생산 물류입니다. 자, 생산 물류는 이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반제품 등의 획득과 보관, 그다음에 이송과 관련된 계획과 통제를 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더 나아가서 생산 계획 자체도 물류 활동에 포함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생산 물류는 제가 산해 물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학자에 따라서 산해 물류를 별도로 구분해서 생산된 제품을 또 출하 시점부터 판매를 위한 보관 창고에서 입고된까지 물품 활동을 또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물류의 합리화에 대한 과제는, 자, 우리가 이제 생산 물류 합리화를 위해서 근래에 가장 활발하게 논의한 바가 있는 주요 과제가 다음인데,
자유소유계획이라는 거 앞에 MRP, MRP2 이렇게 나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Just in Time, 적시 생산이거든요. 체제의 도입과 MRP와의 보안 상충 관계인데,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1공정과 제2공정이 있는데, 빨리빨리 그걸 넘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00개를 했는데, 얘는 수용할 수 있는 게 100개밖에 못한다. 그 다음에 얘는 50개를 밖에 안 했는데, 얘는 더 100개를 할 수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걸 저스트 인 타임으로 적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판매 물류는, 자, 밑줄, 물류의 최종 단계로서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체의 활동, 즉, 물류센터와 우리가 운영, 보관, 하역 포함하고요. 제품의 수배송, 정보, 네트워크의 운영 등이 그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내 팔레트 풀. 자, 팔레트라는 자체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지게차를 뜨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팔레트 풀에 대해서 또 결성 및 물류 단위와 포장 및 묘두라, 간이와 기계화, 하역에 대해 기계화 자동화가 필요하고요. 판매 물류에 대한 합리적 과제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상물류의 분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과제 외에도 판매 물류 합리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상물의 분리화를 들 수가 있다. 그래서 바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영업과 물류 활동을 담당한 주체가 동일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시장이 개방되고 수요의 다양화 등 경쟁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과 물류를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또 도모해 가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말한 게 영물류예요. 세 가지가 있죠. 폐기, 반품, 회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살펴본 조달, 생산, 판매와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물류 활동을 영물류라고 합니다. 반품, 회수 물류, 폐기 물류. 자, 반품은 어떻게 됩니까? 판매된 제품의 반품에 대한 물류 활동을 의미하며 반환된 물품의 회수, 운반, 분류, 정리, 보관, 처리 업무의 물류 활동의 핵심을 주고요. 자, 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제품의 판매 물류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팔레트, 그죠? 회수는 이제 팔레트라든지 컨테이너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갔다가 다시 또 오니까 이런 컨테이너 같이 물류용이나 포장재를 회수하는 물류 활동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차량이나 가전제품의 리콜도 회수 물류도 포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 그린 물류, 환경 물류, 최근에 들어서 이제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요. 자, 폐기물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제품 및 포장용 용기나 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폐기하기 위한 물류 활동을 의미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폐기물 처리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가 또 대두됨에 따라서 환경 친화적인 생산을 통해서 폐기물의 감소를 또 유도한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포워드 로지스틱이라는 것은 이제 순물류와 영물류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그럼 순물류는 동종 제품의 포장 형태로 균일하게 이제 오는데, 영물류는 어떻게 됩니까? 가면서 이제 포장 상태가 이제 틀어지는 거죠. 병이 깨져간다든가. 그 다음에 포워드 물류는 가격이 동일하지만 동종 제품의 경우는 영물류는 가격이 또 각기 상이하다. 그 다음에 포워드 물류는 재고 관리에 편리 정확한데 얘는 좀 어려움과 부정확. 그 다음에 포워드 물류, 순물류는 제품 수명 주기 관리가 가능한데 얘는 어렵다. 그러니까 얘는 균일하다가 아니라 다 상이하다, 어렵다, 부정확하다, 이런 거 찍으시면 돼요. 역이니까. 그죠? 그래서 역물류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 이런 역 같은 일이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역은 다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옛날에 갔던 대로 다시 안 와. 상이해. 짜증나. 그죠? 병이 깨져 있어. 그 다음에 각기 가격도 틀려. 재고 관리가 어려워, 부정확해,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 같아, 역물류 이렇게 야매로 이제 가져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뭐 약간 여러분한테 이제 기분이 듣기가 좀 좀 심각하지만 그래도 빨리 다 받아들이는 게 좋잖아, 그죠? 역이다, 이건 역 같은 거다, 그래서 다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순물류와 이제 비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물류의 중요성은 이제 물류의 관리의 목표는 그냥 밑줄만 쳐세요. 물류 관리의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객 서비스 향상과 물류 비용의 최소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는 상충관계 트레이드오프입니다. 물류 관리의 방향은 그냥 밑줄만, 물류는 제품의 시간적 공간적 편제를 극복해서 적은 비용으로 고객에게 보다 많은 만족을 이제 제공하고, 물류 비용을 낮춰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서비스를 높여서 판매 경쟁에서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거고, 항상 우리가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빈도 소량 배송 증가에서 비용 전환과 서비스 향상 및 물류 합리화를 추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 관리에 대한 원칙은 제가 이 물류 쪽에서 강의를 대학교에서 하면서 제가 이제 항공 물류도 강의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항공 물류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3S1원이라는 원칙이 나옵니다.
그 3S라는 자체가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시기 적정한 가격으로 전달하자. 그래서 S가 세 가지 있어. 스피디, 신속하게, 셜리, 확실하게, 세븐티, 안전하게. 노라는 건 좀 저렴하게. 이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7R이라는 자체는 이게 라이트를 얘기를 합니다. 적정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정한이 굉장히 키야. 그러니까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미시간 대학교의 스마이키 교수가 제창한 원칙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본을 간주해서 이 적절한 라이트라는 걸 써야 돼요.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을 뜻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적절한 제품, 커머도티, 그 다음에 적절한 가격, 프라이스, 적절한 품질, 그죠? 퀄리티. 다른 걸 물어볼 수 있어요. 다른 걸 넣어서. 그다음에 라이트 퀀티티드, 양, 그 다음에 인퓨레이션, 그래서 인상, 그 다음에 타임, 적시에, 플레이스는 장소죠. 그래서 최고나 최저가 되면 안 돼. 적절한이라는 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최고의 제품이나 최저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물류 환경의 변화와 물류 합리화의 중요성은 한번 밑줄치고 읽어보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물류 합리화의 최적화도 의미, 목적 참고하시고 오른쪽에 물류 합리화가 요청되는 이유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별표 표시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밑에 물류 원가 관리는 어떻게 돼요? 물류비에 대한 의의잖아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물류비라는 자체가 그 원료에 조달해서 생산해서 걸쳐서 완성된 제품이 거래처에서 납품되고 소비자부터 반품, 회수, 폐기 등의 일까지 포장, 운송, 보관, 하약, 정보, 관리 등의 물류 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물류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넘기시면 이제 그 국내 물류비의 실태화 개선 방안, 그 다음에 물류비의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이유, 물류 빙상 같은 거 다 설명했었어요 예전에. 그 다음에 물류비 계산에 대한 지침, 지침의 필요성, 물류 산정 기준과 지침, 물류비의 산정 기준을 꼭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출제 빈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은 건요.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넘어가서 남들한테 그냥 맡기는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거는 출제가 별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딱 제가 가닥 브레이크가 싹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86페이지 가시면 그렇다고 다른 걸 소홀히 부르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단기 완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기본소에서 엑기스만 넣어놨어요. 다 한 번쯤은 보시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6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소를 먼저 푸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기본소의 문제도 제가 다 다뤄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암기 기법도 가르쳐 드렸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거나 그렇게 되면 내용들을 모르는 게 있어. 일단 기본소로 가셔서 숙지를 하시고 또 우리가 단기 완성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물류비의 산정 기준은 좀 보셔야 됩니다. 물류비의 산정 기준. 자, 이거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눈다는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오른쪽에 넘기시면 재무회계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 외부에 그 기업 외부에 대해서 이제 이해관계자, 그죠?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회사에 대해서 주주라든지 채권자, 투자자 정보 및 개인의 회계 정보를 제공할 때 대체제표가 이제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 대한 거고 손익계산서가 일정 기간이에요. 같은 재무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는 외부보고의 목적이 회계고, 관리회계라는 자체는 자, 어떻습니까? 기업 내부예요. 내부. 그러니까 재무회계가 좀 객관성이 있겠죠. 관리회계는 이제 기업 환경, 기업 경영자, 그 최고 경영자를 위한 거죠. 그래서 형식도 없고 형식도 갖추지 않고 자기 내부에서 이제 본다는 거죠. 자기 내부에서 본다. 자, 이런 게 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기업 내부의 회계입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나 관리자의 의사결정이나 업적을 또 평가하는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물류회계는 뭐 재무회계상의 계정 과목과 물류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생하거나 소비한 경제 가치를 계산해내는 일종의 관리회계를 말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비교했듯이 재무회계 방식은 이제 간이 기준이에요. 밑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매년 작성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의미해서 물류 부분에 관련된 비용만을 역으로 추적해 가고, 관리회계는 일반 기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그래서 원가 계산 제도에 이거에서 물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비교적 정확한 물류비를 얻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를 또 별표 표시 하나 하셔서
또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뭐 일반 기준에 의한 물류비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류비라는 자체가 아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나온 거에서 비용만 이렇게 붙이면 돼요. 비용만. 그래서 우리가 뭐 조달 물류비, 그 다음에 생산 물류비, 그 다음에 해수 물류비, 판매 물류비 6가지, 반품 물류비, 폐기 물류비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일반 기준에 의한 물류비 계산 목적은 물류비에 대한 실태 파악을 상세히 하기 위해서 실적 물류비를 발생 요인별로 계산함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물류비 계산을 위한 원가의 종류는 실적 물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실적 물류비란 이제 과거의 물류 활동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물류비와 상대적인 개념이다를 꼭 체크하시고요. 밑에 물류비 분류 체계는 그냥 넘어갈게요. 기본서에서 너무 자세히 했기 때문에 체크하시고요. 물류비의 절감 방안은 별표를 2개 표시하십시오. 그래서 물류 경로에 단축시켜야 되고 수송 루트의 확대, 재고량의 적정화, 물류 작업의 성역화, 물류 정보 시스템의 확립, 물류 합리화의 담당 조직의 확립은 제목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물류 표준화입니다. 자, 물류 표준화는 별표 표시를 한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표준화는 단어라는 게 중요해요. 표준화. 그래서 물류 표준화가 이제 중요한데 가볼게요. 자, 물류 표준화입니다. 자, 교재 90페이지. 표준화는 다른 것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류의 관련, 포장의 규격, 그 다음에 구조, 물류기기 및 장비의 규격, 구조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거죠. 그래서 물류 표준화는 포장, 하역, 보관, 수송 및 정보 등 각각의 물류 기능 및 단기에서 사용되는 물동량의 취급 단위를 표준화하는 또는 규격화하고 여기에 이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 등의 강도, 재질 등을 표준화해서 이들 간의 호환성과 연계성을 또 확보하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물류 표준화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닛 노드 시스템입니다. ULS.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가장 물류에서는 많이 또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는 물류 표준화는 물류의 흐름이 증대됨에 따라서 물류의 일관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고 밑에 국제 표준화 IS와의 연계가 요구되며 4번에 보면 물류 표준화의 기본적 내용은 뭐 두 번째 유닛 노드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 수송 장비 적재함의 규격 표준화가 필요하고요. ISO 6780의 파레트 규격 및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이는 게 오른쪽 보시면 자 1100을 곱한 거죠. 미미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물류 표준화의 목적은 읽어보시고 물류 모듈화와 유닛 노드 시스템은 보셔야 됩니다. 자 밑줄 추진인데요. 모듈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물류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요소인 화물의 단위 적재 및 이에 대한 하역 운반기구 기계, 화물트럭, 철도, 화차, 선박 등의 운송을 위한 장비 및 보관용 기기나 시설 등의 치수나 그 사양에 관한 기준 척도 및 대칭 계열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물류 모듈화는 물류 표준화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 치수가 같은 것끼리 일치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닛 노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유닛이 단위고 로드가 적재죠. 그래서 단위 적재 시스템을 화물을 일정한 중량이나 크기로 단위화시켜서 기계화된 하역 작업과 일관된 수업 방식으로 물류의 여러 과정을 표준화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이제 단위 규모의 적정화, 단위화, 작업의 원활화, 협동, 운송 체계 합립이 필요하고요. 맨 밑에 가시면 이제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파레트와 컨테이너죠. 파레트와 그다음에 컨테이너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규격화를 하는 거죠. 표준화에 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물류 공동화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별표 표시 3개 표시하면서 물류 공동화라는 단어도 좀 알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동일지역 동일업종이라는 게 중요해요. 동일지역 동일업종.
자, 물류를 하는데 어느 거는 부산으로 가고 어느 거는 이제 대전으로 가고 어느 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뭐 이 창원으로 간다. 그럼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될 수가 없고, 자, 생선과 의료를 같이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생선에는 의료가 영향을 안 받지만 의료는 생선에 대한 냄새가 배죠. 그래서 이런 동일 지역, 동일 업종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으로 물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이용, 관리해서 수배송의 효율을 높이는 거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물류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류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자사의 물류 시스템을 타사의 물류 시스템과 연계해서 이를 동일 지역과 동일 업종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공유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어요, 앞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따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물류 공동화의 장점은 뭐 물류 코스트를 저감시키겠죠. 그 다음에 물류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물류 서비스 수준, 품질 유지, 향상 등이 장점이 되고요. 물류 공동화에 대한 내용은 그냥 공동집화, 공동보건, 배상 읽어보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물류 공동화에 대한 전제 조건과 정책 수단은 공동화의 전제 조건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벤과 ADI가 나와요. 제가 유통정보와 연결시켜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물류센터에 대한 의미는 이제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중간 단계 위치에서 배송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물류시설을 이제 물류센터라고 합니다. 물류센터의 위치는 화물의 흐름을 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데 5가지 요소가 P,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R, S, T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 자, Q가 만약에 이게 여기서는 수량인데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퀄리티가 나와서 이제 그 품질이 나올 수도 있어요. Q를 주의 있게 보시거든요. 여기는 수량입니다. 품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루트, 경로,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타임,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아웃소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웃소싱에 대한 것도 이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물류 아웃소싱.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물류 아웃소싱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93페이지 다시 가볼게요. 자, 물류 아웃소싱도 별표 표시를 2개 정도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웃소싱은 어떻게 해요? 한 기업이 자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경영활동 중 핵심 역량을 지닌 분야에서 기업이 물적 자원을 집중시키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에서 운영까지 일체 해당 분야의 전문 업체한테 위탁을 하는 거죠. 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사의 핵심 역량을 공급업체의 핵심 역량과 상호 연계시켜서 기업의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물류 아웃소싱은 즉 외주 물류란 기업의 고객 서비스 향상, 물류비 절감 등 물류 활동을 효율화할 수 있고 물류 기능 전체 혹은 일부를 외부의 물류 전문 업체한테 위탁하는 걸 말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웃소싱의 효과는 그냥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3자 물류라는 게 있어요. 3PL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제 1, PL.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P라는 자체는 이 나눈다는 거죠. 로지스틱은 이제 물류를 나눈다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그 1물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이제 물류부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회사.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사내 물류라고 하죠. 근데 제2물류, 제2PL은 자회사를 이제 또 말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PL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전문 물류업체 위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PL. 자, 이거는 이제 하나 정도 이제 별표 표시하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3PL에다가 우리가 컨설팅 업무도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제3자 물류는 용어는 기업의 물류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분류되는 개념으로, 제1자 물류라는 것은 어때요? 이거는 그 사내의 물류 부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자사 물류고요. 그 다음에 제2자 물류는 기업의 사내 물류 부서를 별도로 자회사를 독립시켜 물류 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 물류다. 제3 물류는 어떻게 써요? 지금 그 물류 경로 내에 다른 주체와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물류 경로 내에 대행자, 그죠? 그래서 또는 매개자를 의미하며 제3자 물류는
화주와 단일의 제3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비용으로 일정한 서비스를 상호 합의하면서 수행하는 의미로 그 제3자 물류는, 그러니까 아까 요거는 자사에 대한 그 자사 물류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 자회사 물류가 중요하고, 얘는 이제 협약 물류. 이거는 협약 물류가 키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제3자 물류와 물류 아웃소싱에 대한 비교는, 제3자 물류는 전략적 제휴 계약 기반인 이제 화주와의 관계인데, 물류 아웃소싱은 그냥 아예 물류에 대한 것을 이제 아예 수발주 관계 거래 기반을 이제 다 맡기는 거고, 자, 얘는 협약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3자 물류는 관계의 특징이 협력적 관계라면 물류 아웃소싱은 일시적이고요. 제3자 물류는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면 물류 아웃소싱은 불필요하고, 제3자 물류가 운용기간 중장기면 물류 아웃소싱은 단기 일시다. 이것도 한번 제가 해드린 거 위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소매물류입니다. 소매물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제가 경제적 주문량 EOQ 위주로 갈게요. 자, 여기는 그냥 소매물류는 그 정의를 그냥 읽어보시고요. 96페이지.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 밑에 마찬가지로 운송에 대한 결정은 뭐 맨 밑에 정도? 최근에 화물 운송에서 컨테이너화 추세에 따라서 2가지 이상의 운송선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송선 여러 가지 가는 걸 복합 운송이라고 하죠. 자, 운송의 효율적 관리는 뭐 기업의 물류 단위의 대형화, 그 다음에 계획 수배송.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디귿번호 복합 일관 운송은 제가 판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일관 운송. 우리가 만약에 시종일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쭉이라는 얘기입니다. 2개 이상이나요. 그래서 서비스를 철도, 트럭, 항공기 및 선박 등 운송선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이제 배에서 만약에 철도로 가서 다시 트럭으로 하고 항공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운송선을 결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서 컨테이너를 이용하겠죠. 일반 운송 측이 유닛 노드 시스템을 이제 도입해서 하역 작업에 드는 시간과 인력을 또 절감할 수 있다. 공동수 배송도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넘깁니다. 자, 그럼 99페이지 좀 더 복합 운송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복합 운송은 이제 좀 전에 이제 2가지에 대한 이상의 다른 운송선에 의해서 운송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통운송 쭉이라는 거죠. 또는 우리가 협동 일관 운송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요거는 제가 여러분이 좀 찍어달라고 말씀하시면, 이 복합 운송 자체는 밑에 이제 페이지 99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복합 운송 특징에 디귿번 같은 거는 잘 나와요. 우리가 이제 물류에서도 이건 간혹 가다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복합 운송 반드시 2 이상의 운송수단인데요. 자, 트럭과 철도. 자, 트럭과 철도는 이제 육지다 보니까 피기죠, 피기. 그죠? 대지 피기백 방식이고, 그 다음에 트럭과 선박은 이제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피시백이다. 피시백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와 트럭이 있다.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버디라는 자체가 이제 새잖아, 새. 날아간다. 버디백 방식이다. 그래서 버디는 항공기, 피시는 선박, 피기백은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철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 있어요. 수화물 일관 운송은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별표 표시 하나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마찬가지로 소화물에 대한 일관 운송의 등장 배경은 이제 쭉 한번 다품종 소량 생산, 다빈도 소량 주문, 물류의 합리화, 물류 환경의 변화, 전자상거래 확산을 읽어보시고요. 소화물의 일관 운송의 장점, 경제성, 안정성, 편리성, 시소성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101페이지 가시면 중요한 게 유닛노드, 하역에 대한 유닛노드 시스템의 얘기는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즉 단위적재 시스템의 하역과 운송의 합리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되는 시스템이고, 자, 맨 밑에 가시면 101페이지 유닛노드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유닛노드 시스템이 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팔레트, 컨테이너, 지게차가 상당히 필수적이죠.
넘기시면 이제 물류배송센터는 이제 센터의 의, 정의, 유형, 그다음에 목적과 밑에 기능, 그다음에 오른쪽에 물류센터의 종류는 별표 2가지 좀 쳐놓으시고 공동 집배송센터가 있고 복합 화물 터미널, 내륙 ICD가 있다. 용도, 그다음에 스톡 포인트와 대포는 한 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그다음에 유통정보, QR 시스템은 제가 유통정보에서 빼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하게 되면 이제 진도가 잘 안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107페이지입니다. 자, 107페이지에다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이건 거의 출제가 돼요. 뭐 예외적으로 안 나올 수 있겠지만 거의 매년 출제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물류 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강하게 갑니다. 107페이지 꼭 숙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경제적 주문량입니까? 주문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OQ라고 하죠. EOQ네요. 그래서 이코노믹은 경제고, 오더는 주문이고, 퀀티티는 양이죠. 자, 아래와 같은 기본 가정하에서 재고 유지 비용과 재고 주문 비용을 더한 연간 재고 비용의 최소화, 최적화를 위한 일회 주문량을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재고 비용이라는 것은 2가지를 더한 거예요. 우리가 주문 비용하고 그 다음에 유지 비용을 더한 겁니다. 2가지를. 그래서 이제 밑에 기본 가정은 뭐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계획 기간 중에 해당 품목의 수량은 항상 일정하며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단위 구입 비용이 주문 수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연간 단위 재고, 유지 비용은 수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일회 주문 비용이 수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거의 다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주문량에 일시에 입고한다. 그 다음에 조달 기간이 없거나 일정하다. 그 다음에 리드타임이 없거나 일정하다. 그 다음에 어떨까? 재고 부족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위의 가정에서 연간 총비용은 1회 주문량에 의한 결정이 되면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연간 재고 비용과 연간 주문 비용을 곱한다는 건 그냥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서 연간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1회 주문량 EOQ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식을 이제 굉장히 주의 있게 보십시오. 루트를 씌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 곱하기 CO는 뭐예요? CO는 우리가 거기 보시면 주문당 소요비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D를 곱합니다. D는 연간 수요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CH죠. CH는 뭐예요? CH는 우리가 유지비용이죠. 유지비용.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지비용.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자, 밑에가 8이고 그 다음에 C 주문 비용이 이제 4원이고 계산하기 편해서 이걸 약분할게요. 그 다음에 이 연간 수요량이 이제 중요하죠. 연간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3,600이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컨버스의 이제 상권 분석에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도 이제 항상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요, 그 자체가 이제 딱 떨어지게 만들어줘요. 그럼 이것도 이제 3,600이라고 만들어준 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60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지워지니까 6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물류를 좀 빨리 진행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본다면, 자,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제가 정리했던 것들을 이제 그 이후 수업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서 이제 제가 물류 관리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77페이지 다시 가시면 여기 이제 고객 서비스를 최대화시키고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두한테 추천해 드리는 거는 뭐 79페이지 가시면 물류의 기본적 기능은 어때요? 장소적과 시간적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80페이지가 가장 중요해요. 80페이지에다 별표 3개 쳐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80페이지 보시면 어땠어요? 조달 물류, 생산 물류, 반품, 판매, 회수, 폐기 6가지를 꼭 염두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6가지는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거의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2페이지 가시면 밑에 포워드 물류와 역물류가 있는데, 역물류는 안 좋은 거죠. 역 같다. 그러면 다 이제 상이하다, 어렵다, 부정확하다, 관리가 어렵다. 이거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83페이지 메뉴에 가시면
고객 서비스 향상과 물류 비용의 최소화는 트레이드 오브다.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S1원과 밑에 7R 원칙. 다른 거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제가 그냥 읽어보려고 했었고 86페이지 가시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중요합니다. 재무회계는 객관성으로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고 관리회계는 기업 경영자의 최고 경영자를 위한 것으로서 형식이 없다. 자기 내부에서 온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다른 것들은 그냥 제가 밑줄 치라고 그랬고 90페이지의 표준화가 중요하고 거기서 오른쪽에 물류 모듈화와 유닛 노드 시스템 정도는 꼭 체크를 하시고요. 넘기시면 물류 공동화라는 자체는 동일 지역 동일 업종이라는 게 중요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93페이지 물류 아웃소싱에서는 우리가 제1 물류, 제2 물류 그래서 제1자는 물류비서 사내 물류고 제2자 물류는 자회사 3물류는 어떻게 돼요? 외부 전문 물류업체에 위탁하고 4물류라는 게 있었어요. 4자 물류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기본서에서 3PL과 컨설팅을 합친 거고요. 오른쪽 제3자와 물류 아웃소싱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체크하시고요. 소매 물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특히 이제 97페이지 복합 일간 운송이라는 게 계속 중요해서 99페이지 복합 운송에 우리가 트럭은 들어가는데 항상 철도는 피기백, 육지니까 피기백, 돼지죠, 피기. 그 다음에 PC, 선박, 물고기, 버디, 새, 항공기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101페이지 유닛 노드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 107페이지 가시면 경제적 주문량을 3개 표시하시고 이 경제적 주문량은 유통관리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물류회사에도 제일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기본 가정하에서 재고 유지 비용과 재고 주문 비용을 더한 연간 재고 비용의 최적화를 위한 일회 주문량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물류관리사와 유통관리사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물류관리사에 됐던 기출됐던 것도 한번 연결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제가 물류관리사 같이 강의를 하니까 그걸 또 연결시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 유통 물류는 이렇게 단기 완성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그죠?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권 분석으로 들어가서 이 소매 입지, 입지 선택, 상권 조사 요건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